CMS 영재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학교 내신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비밀 플래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시험을 쳐보지 않은 중학생들은 특히나 더 중학교 내신 공부가 막막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내신을 잘 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계획을 잘 세운 뒤 시간 관리를 잘해서 계획대로 반복 학습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낼 수 있으면 사실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플래너는 실제로 4주 동안 따라하기만 해도 성적이 달라지는 학습 설계도예요. 그런데 이대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연습을 해나가는 게 중학교 시절에 꼭 준비해야 할 고등학교 대비입니다. 뭐든지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맞는 공법을 찾아내야 할 거예요. 물론 따라하기만 해도 되지만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최단 시간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중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간 관리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반복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플래너는 실제로 여러분의 CMS 선배가 이 방식대로 준비해서 기말고사 8과목 전과목에서 100점을 받은 내신 공부 지도입니다. 첫 장은 대시보드입니다. 이곳에는 시험 범위와 나의 목표 그리고 각오를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내내 수시로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과목별 달성도 표를 보시면 각 과목의 공부 진척도를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어디에 더 써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대시보드는 한 장을 더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냉장고일까요? 중학교 내신 공부는 사실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학생이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과 함께 점검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 진행 정도를 함께 봐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연습의 시기이니 이번만큼은 부모님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4주를 보내면서 감을 익히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대시보드를 부모님과 함께 보는 전략 지도라고 생각하고 활용한다면 혼자 힘만으로 부족한 실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CMS 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간 컨트롤에 관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서 최상의 결과를 한번 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과목별 세부 계획과 사용 교재입니다. 국어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체크 그리고 학교 기출을 풀었습니다. 자습서 1회 독대는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글의 종류, 주제, 단락의 중심 문장을 교과서에 옮겨 적으면서 정리하세요. 특히 교과서를 읽을 때 먼저 단락별로 나누고 중심 문장 파악하기를 반복하면 이게 나중에 수능 국어 비문학 독해력까지 이어집니다. 중학교 내신만 본다면 가볍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글 분석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게 더 현명합니다. 글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개념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개념어들은 수능 국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학생들이 본문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을 부록처럼 생각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습 활동은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꼭 풀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어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글을 읽는 눈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글 분석 능력을 키운다면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입시까지 이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영어 공부 계획입니다. 영어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백발백중, 그리고 학교 기출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문제집을 쓰느냐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 지문 분석이에요. 국어 공부처럼 지문의 주제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냥 해석만 하고 끝내지 말고 글의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 암기입니다. 암기가 잘 안 된다면 한글을 보고 영어로 바꿔 적는 한영 전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연습은 영어로 직접 쓰는 훈련이 돼서 시험에서 작문하는 주관식 문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그 단원에서 배우는 문법을 꼭 완전히 익히세요. 중학 영문법 교재나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법을 이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이 주관식 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영 전환을 하다 보면 영어로 바꾸기 어려운 문장이나 문법을 적용하기 헷갈리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은 따로 모아서 암기 문장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시험 직전에 이 리스트를 다시 보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영어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법과 어휘를 직접 써보고 말해보는 훈련이 진짜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 과학 공부입니다. 과학은 개념 이해 과목이면서 동시에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미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한 번쯤 개념을 예습해 두면 정말 좋아요. 미리 개념을 보고 들어가면 수업이 훨씬 잘 들리고 수시로 치는 수행평가 준비에도 유리합니다. 시험 대비의 기본은 바로 오투입니다. 오투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완벽히 풀 수 있다면 중학교 시험에서 만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오답 정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또 교과서 연계 평가 문제집에도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참고하실 정도로 개념을 평가하는 데 충실한 문제들이 많으니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풀어보길 추천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된다면 과학은 심화학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이탑이나 학군지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양한 문제 유형에 적용하는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과학 공부로 이어지는 최고의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하고 시험 직전에는 개념 암기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개념이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는 사회 역사 공부 계획입니다. 교재는 자습서나 올소처럼 개념과 설명이 충분한 교재 하나, 그리고 평가 문제집, 한끗 기출 이런 문제집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인강의 장점은 중요한 부분을 콕 집어주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반대로 교과서를 활용하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잡고 뼈대를 세우면서 중요한 개념을 캐치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독해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고요. 역사랑 사회를 좋아하고 쉽게 느낀다면 교과서를 읽어서 직접 정리를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강으로 지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 역사는 암기할 부분이 많아서 뭘 외워야 하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념을 정리하고 난 뒤에 오픈북으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을 외워야 하는지 포인트가 잡힙니다. 마치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지 미리 본 것처럼 공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백지 노트입니다. 목차에 해당하는 뼈대만 남겨서 노트를 만들고 그 뼈대를 보면서 세부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훈련을 하세요.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기 때문에 암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백지 노트를 외우면서 문제집을 같이 풀면 더 효과적이에요. 틀린 문제나 헷갈린 개념은 다시 백지 노트에 표시해 놓고 암기의 빈틈을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100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사진, 표예요. 이 자료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자주 활용하는 포인트라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기술과정, 도덕, 한문, 중국어 같은 기타 과목들은 자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그리고 평가 문제집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학교 기출 문제를 확인하세요. 기출은 실제 출제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과목의 문제 출제 패턴을 익히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의 100점을 가르는 진짜 비밀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시는 힌트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교과서나 프린트에 확실히 표시를 해주세요. 그 표시가 시험 전 최우선 복습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과목은 공부 자료가 적어서 방심하기가 쉽지만 수업 시간 힌트를 놓치면 고득점이 되기 힘들어요. 자료는 적어도 집중해서 힌트를 캐치하고 기출과 반복하면 충분히 만점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페이지는 단순히 할 일을 적는 표가 아닙니다. 내신은 시간 관리의 싸움이고 계획을 세우고 반복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그 실천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내신은 시간 관리의 싸움, 계획과 반복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점수를 만드는 공식입니다. 계획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적고 체크하고 다시 확인하는 순간 공부는 비로소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건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6점을 만드는 공부량과 96점에서 100점을 만드는 공부량은 거의 같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중학교 때 대충 90점은 나오겠지 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고등학교에 가서는 겨우 한 문제 차이가 바로 등급 차이가 됩니다. 내신은 한 문제, 단 몇 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요. 그리고 그 등급이 여러분의 지원 가능 대학을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4주 플래너는 단순히 이번 시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잡고 대학 입시까지 이어지는 실전 연습이에요. 그러니 이번 시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4주 동안 이 플래너와 함께 여러분은 단순히 이번 시험 성적뿐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경쟁력까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번 시험 적당히 90점이 아니라 100점 완성을 목표로 도전해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공부 완성도를 바꿀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CMS 친구들 화이팅!